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배 국회의원님하고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것, 또 제가 김영배 의원님하고는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습니다. 선배로 또 가까이 지내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항상 정치의 역할이 뭘까? 정치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 해법을 찾는 게 정치의 역할이어야지 더 이상 이렇게 추상적으로 벙벙한 얘기하는 정치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중요하게는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약 문제 관련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좀 찾자. 또 저희 정치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게 한 자리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부 쪽에 있는 분들, 민간의 전문가들, 또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저희 정치인들이 또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정책이 되도록 또 길을 열어가는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배 국회의원님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약 문제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법사위에서 질의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 예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방도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국가가 단속을 잘해가지고 접촉면을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제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외롭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손에 댈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유혹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을 하려면 여러 부처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여러 민간 기관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법사위에 있는데 법무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범죄자로 취급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속해서 감옥에 한 1, 2년 가둬두고 마약에 손을 못 대게 하면 치료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겪은 상실감이 다시 추록하면 마약에 손을 댈 수 있잖아요.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그 법무행정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는 보니까 민생사범이나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사회적인 고립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에 노출된 경우인데 이분들이 감옥에 가 있으면 가족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안에서 감옥 안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월급을 가족들한테 보내줘서 아이들은 학교 생활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나와서 가족관계도 회복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잘못해가지고 너가 잘못해서 온 가족이 힘들어지지 않았어라고 가족에서부터 관계가 다시 단절되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다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는 이제 법무부에도 요청을 하는 것이 법무행정을 좀 바꿔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을 고려할 때 이 사람이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또 정책 대안들을 주시는 것을 귀담아서 잘 듣고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겠습니다. 또 이제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도 이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수시로 찾아뵙고 경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